네, 안녕하세요. 축구 지식을 넓히다 김코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센터백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센터백이 공격에 대한 부분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축구를 보시더라도 센터백이 볼을 잡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센터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심으로 인해서 센터백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축구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선수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코치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식에 대한 정리가 되며 또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백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센터백의 역할,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역할은 두 번째인 일반적인 센터백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누가 보시더라도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센터백의 역할은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비시 5가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시 5가지 역할 중 첫 번째, 상대 포워드에게 뒷공간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상대편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 것보다 이 뒤에 있는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볼을 받는 것보다 이 뒷공간에서 볼을 받는 게 더 이제 골과도 가깝고 또 득점까지 또 성공을 시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워드가 뒷공간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앙 수비는 이 상대편 공격수와 이 볼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을 같이 볼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비스듬하게 내리면은 자, 상대편 포워드도 볼 수 있고 자, 이 볼을 가진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셔닝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은 포워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 수비한테 붙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바짝 붙어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공간이 더 넓어지겠죠. 이 넓어진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탁 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 움직임을 수아레즈 선수가 굉장히 잘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 앞에 있는 미드필더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짧은 볼들은 이 미드필더가 서로 견제를 해주고 그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볼들은 이 중앙 수비가 견제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비시 5가지 역할 중 두 번째, 디펜스 라인과 골키퍼의 커버입니다. 자, 디펜스 라인 중에 수비수 중 한 명이 이 라인을 벗어났을 때 그 중앙 수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커버를 해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편 오른쪽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왼쪽 사이드백이 대응을 하러 나가겠죠. 나갔을 때, 자, 이 스페이스 공간이 비기 때문에 자, 우리 편 중앙 수비수 센터백이 이 뒤에 공간을 커버해주고 똑같이 이 그 옆에 있는 센터백도 같이 당겨서 커버해주고 자, 반대편에 있는 이 오른쪽 사이드백도 당연히 자, 당겨서 커버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자, 혹시나 1대1 상황에서 돌파가 됐을 때 이 거리가 멀게 되면은 이제 수비를 하러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 커버를 해줌으로 인해서 돌파가 되었을 때도 바로 그 다음 사람이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상대편 포워드가 이제 볼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패스가 나갔을 때도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커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른 수비 방법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 포워드가 한 명밖에 없다. 중앙에 숫자가 적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왼쪽 사이드백 선수가 이제 바깥쪽을 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혹시나 중앙 수비가 이제 우리 포워드 쪽으로 한 번에 킥을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마크하고 있는 중앙 수비가 바짝 붙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중앙 수비가 이 마크하고 나간 중앙 수비의 그 뒷공간을 또 커버해 줄 수 있도록 사이드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흘러나오는 볼이 앞으로 떨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 돌아나가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커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골키퍼의 커버인데요. 이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키퍼는 골대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슈팅각을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 센터백 선수가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한쪽 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 시 5가지 역할 중 세 번째, 크로스의 대응입니다. 상대의 포워드를 확실하게 마크를 하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크로스를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중에서 크로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빨간 팀이 수비, 파란 팀이 공격인 상황에서 이 왼쪽 미드필더가 돌파에 성공을 해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크로스를 올리려고 할 때 이 파란 팀 공격수들은 정말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려고 이제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앙 수비들이 이제 볼이 올라온 이후에 대응을 한다면 이제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상대편 공격수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먼저 내려가 있으면은 볼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찬스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바짝 붙어버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또 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리감을 유지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스피드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손을 뻗었을 때 상대 수비와 닿을랑 말랑 할 정도의 거리가 가장 좋은 거리감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오려고 할 때 상대 수비를 이제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둠으로 인해서 상대 공격수도 보고 이제 올라오는 볼도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수비 시 5가지 역할 중 네 번째, 라인을 조절하다입니다. 중앙 수비는 우리 디펜스 라인을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옵사이드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볼 쪽으로 했을 때 프레싱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포지션에 있는 라인의 거리를 이제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 상황처럼 사이드 미드필더가 이제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이제 잘 대응을 해서 이제 클리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클리어에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레드팀은 보통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렇게 대응을 했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라인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면 이제 이 클리어된 볼이 만약에 다시 한 번에 넘어왔을 때 또 한 번
수비를 해야 되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대편에게 또 한 번의 공격 찬스를 주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이 클리어링 됐을 때 이제 중앙 수비들은 빠르게 라인을 페널티 박스 라인에서 벗어나게끔 라인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렸을 때 만약에 상대편 공격수가 이렇게 바깥에 있다면 옵사이드에 걸리겠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라인을 올리면 이제 상대편 공격수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라인에 맞춰서 또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우리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쪽으로 향한 프레싱인데요. 자, 방금 전 상황처럼 이 중앙 수비가 클리어링을 했죠. 그래서 왜 클리어링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편이 골을 실점하지 않기 위한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시키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킥을 했을 때 이제 우리 편이 소유를 하면 좋겠지만 소유를 못했을 때, 이제 상대편이 됐을 때 볼을 빼앗지 않으면은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을 뺏기 위해서 이 볼 쪽으로 다들 프레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우리 편 중앙 수비, 이 디펜스 라인이 이렇게 처져 있게 된다면 라인을 한 칸씩 한 칸씩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올림으로 인해서 라인을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올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올리고 함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프레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각 라인 간의 이제 거리감을 좁힌다인데요. 그래서 센터백이 이제 클리어링을 하고 나서 이제 라인을 올리지 않게 되면은 이 상대편 공격수가 이제 다시 또 클리어링을 해서 이제 볼이 가운데로 떨어졌을 때 이 디펜스 라인과 이 미드필더 라인의 이제 거리감이 좁혀지지가 않으면 이 가운데 아주 큰 스페이스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상대편에게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볼이 클리어링이 됐을 때 빠르게 라인을 올려서 이제 이 거리감을 좁혀서 혹시나 이제 볼이 가운데로 투입이 됐을 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비 시 5가지 역할 중 5번째, 흘러나온 공, 즉 세컨볼의 반응인데요. 자, 상대방이 슈팅을 한 후에 이제 흘러나온 볼을 빠르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 팀이 상대편 공격수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자, 돌파가 돼서 이제 슈팅을 합니다. 슈팅을 하는데 이 키퍼가 맞고 나온 볼을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편 공격수들도 당연히 이제 슈팅을 때린 후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편 공격수에게 또 볼을 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볼 쪽에 가까운 사람 말고 이 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상대편이 슈팅을 했을 때 무조건 슈팅과 함과 동시에 들어가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혹시나 흘러나온 볼을 이제 클리어링을 또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 연결을 해서 다시 우리 편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격 시 6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공격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자, 이 넓은 운동장을 이제 3등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가운데 선을 하나, 둘, 이렇게 2개를 그었다고 했을 때 이제 3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우리 진영, 이제 이쪽이 중앙, 이제 이쪽이 상대 진영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진영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공격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느냐? 자, 최대한 자, 폭을 넓히고 그리고 최대한 또 깊은 위치에 서줘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중앙 수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주면 좋겠죠. 자, 센터백들이 이렇게 위치 선점을 함으로써 우리 팀이 어떤 게 가능해지냐? 우선은 이 중앙 수비를 제외한 이 나머지 이 플레이어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페이스, 즉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 수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공간이 굉장히 좁아 보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사이드 백들도 이제 쓸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넓어지고 나머지 선수들도 충분히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 센터백에 있는 선수들이 자, 이렇게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연결을 하면은 자, 이 반대로 볼을 전환시키는 이 거리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환이 되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사이드백을 마크하고 있는 상대편 사이드 미드필더가 자, 이 패스 공간을 이제 자르면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패스 길목이 하나가 이제 끊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넓히는 것보다 이 페널티 박스 라인 이 거의 비스듬하게 이제 서주는 게 최고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상대의 디펜스 라인,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 그리고 상대의 오펜스, 즉 공격수 라인들을 이제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백이 밑에서부터 볼을 받아서 공격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위치를 잡았을 때 상대가 프레싱을 가하는 팀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압박을 가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 상대편 공격수와 이 미드필더 사이에 이 스페이스, 즉 거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이 상대 선수들끼리의 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편이 공격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미드필더 선수가 이제 볼을 받았을 때, 자, 이런 경우가 많이는 없지만 이제 이 터치로 한번 이제 벗겨냈다고 했을 때 이 볼을 가진 선수에게 커버링을 오는 속도가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거리들이 이 상대의 수비들이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편이 공격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앙 수비들이 이렇게 후방부터 볼을 받기 위한 이 움직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상대 공격수 라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 시 6가지 역할 중 두 번째, 전선에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우선적으로 볼을 배급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을 받기 전이나 이제 받은 후에 이제 우리 편 동료들이 좋은 위치, 즉 좋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나 확인해서 이렇게 볼을 배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센터백들은 이제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드팀 선수들을 보시면 이 센터백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센터포워드 선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 센터포워드가 이 뒷공간으로 움직임을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한 번에 볼이 넘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찬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몸을 열고 있냐 안 열고 있냐, 그리고 이 상대편 선수와 이 마크가 벗어나 있냐 안 벗어나 있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앙수비 이 센터백이 봐야 될 선수가 바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자, 이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자, 상대편 센터백과 이 미드필더 이 사이 공간, 이 공간에서 이렇게 볼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볼을 잡았을 때 이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 사이드백을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우리 편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볼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볼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하나, 둘, 셋, 넷, 5명을 한 번에 패스 한 번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패스 한 번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전진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편이 공격하기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포워드 다음으로 봐야 될 선수가 바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선수들이 이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 사이드백 또는 이 사이드에 있는 미드필더인데요. 될 수 있으면 이 전선에, 즉 전방에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에게 우선적으로
볼을 배급하면 더 좋은 찬스나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공격 시 6가지 역할 중 세 번째, 볼을 전환시키다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백들은 전진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앞에 스페이스가 없으면 볼을 반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 즉 공간이 있는 에리아에서 이제 전진하기가 더 쉽고 또 볼을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상대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전 상황과는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존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자, 조금 전진하기가 어렵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사이 패스가 들어갔다고 해도 상대 블루팀이 금방 압박이 들어오기도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을 전환할 때 주의할 점이 바로 이제 패스의 스피드인데요. 자, 이렇게 센터백이 볼을 잡아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해서 이제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패스가 천천히 또 천천히 이렇게 느린 스피드로 전환이 된다면 상대는 이 패스 스피드에 맞춰서 금방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할 때는 패스 스피드가 가능한 빠르게 전환이 돼야지 상대 입장에서는 이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전체적으로 슬라이드 해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볼을 전환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가능한 한 패스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백이 볼을 잡기 전과 이제 잡은 후에 이 스페이스가 어디가 비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공격 시 6가지 역할 중 네 번째, 드리블로 전진하다인데요. 패스로 전진을 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 이 센터백에 있는 선수가 이제 프리인 경우, 후리인 상황에서 이제 볼을 잡고 드리블을 해서 전진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전진을 함으로써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리고 상대편을 이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 팀이 반대로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빨간 팀의 이제 수비를 보시면 압박을 나가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지키는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볼을 잡은 이 센터백 선수가 이 계속해서 드리블을 해간다면 골까지도 넣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러한 상황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드리블을 해 나간다면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한 명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대편 사이드 미드필더 선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볼이 사이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것 또한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전진을 한 거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진 드리블을 할 때 이 상대 미드필더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벌어진 사이로 또 이렇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선수 중 누군가 한 명을 움직이게 하게끔으로 인해서 우리 편 동료들을 프리한 상황, 이제 볼을 받기 편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공격 시 6가지 역할 중 5번째, 킥을 할 시 라인업을 해야 한다입니다. 전선에 있는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좋은 볼을 연결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드리블을 해서도 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수단이 이제 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킥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킥을 했을 때 이제 떨어지는 세컨 볼들을 이제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드팀이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이제 이제 밑에서부터 볼을 잡았는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볼을 잡는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편이 이렇게 굉장히 프레싱을 잘 가했을 때 이 선수는 여기서 만약에 볼을 뺏겨버린다면 상대편에게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킥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킥을 할 때 분명히 이 우리 편 공격수, 이제 레드팀 공격수는 볼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경합을 해줄 겁니다. 경합을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 세컨 볼들을 이제 주워 먹을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킥을 했을 때 이 상대편 센터백과 이 우리 편 레드팀 공격수가 이제 경합을 해서 이제 세컨볼이 떨어졌는데, 이 세컨볼을 이제 우리 편이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센터포워드와 이 우리 편 미드필더 이 거리감이 좁아야 됩니다. 이 거리가 멀게 된다면 아무리 이렇게 세컨볼이 떨어져도 상대편에게 이렇게 다시 볼을 헌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백이 올라갔을 때 이 디펜스 라인부터 이렇게 라인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라인도 이렇게 라인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혹시나 이 경합됐을 때 이제 떨어진 볼들을 이제 우리 편 선수들이 다시 볼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라인업을 하고 나서 언제 멈춰야 되냐. 자, 볼이 이렇게 킥을 해서 날아갈 때, 이 날아갈 때는 아무도 공을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날아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라인업을 하고, 이제 볼이 떨어질 때 뭐 상대편 수비수나 우리 편 공격수가 이제 경합을 해서 이제 경합을 할 때 누가 머리나 발에 맞을 때 그때 스톱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자, 이렇게 경합을 해서 혹시나 자, 볼이 가운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볼이 한 번 이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라인을 계속 올리고 있다면은 자, 이 뒷공간을 또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볼을 터치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 확실하게 스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격 시 6가지 역할 중 마지막 6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팀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혹시나 공격하는 중에 볼을 뺏겼을 때 그 순간 또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카운터 어택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또 볼을 다시 뺏어서 2차 공격, 3차 공격을 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팀이 이제 돌파를 성공을 해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거나 이제 좋은 찬스를 만들었을 때 블루팀이 잘 대응을 해서 이제 클리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를 해서 볼이 이렇게 사이드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이 상대편 포워드를 계속 주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붙어서 맨투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볼이 어디 위치에 떨어질지 좀 예측을 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미리 좋은 포지션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대편 포워드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라인을 올린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클리어된 볼이 이렇게 한 번에 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 우리 편은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자,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상대가 블루팀이 이제 클리어된 볼을 이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볼을 가져온다면 한 번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을 2차 공격, 3차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공격, 3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다든지 이 상대편 공격수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은 이제 축구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넓히고 이제 선수를 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지도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